안녕하세요. 서영아 작가 김계영입니다. 이번 파마프 2021 전시를 준비해 주신 의정부 문화재단 관계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 작품의 주제는 오늘의 모양이라는 주제하에 작품을 풀어봤습니다. 매일 새로운 오늘을 만나며 어제와 다른 오늘이 남긴 잔여물과 작용을 또 다른 오늘의 모양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조금씩 다르게 다가오는 오늘의 모양들을 하나의 형태와 실들이 재료가 되어서 과거의 오늘, 현재의 오늘을 하나씩 쌓아가면서 작업을 풀어가면서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화작가 강연옥입니다. 저는 이번에 시면 시리즈, 공감 시리즈 두 점을 출품하였는데요. 시면 시리즈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는지 고심한 끝에 작품을 제작을 하였고요. 공감 시리즈는 내 마음에 꽃이 핀 것 같은 밝은 에너지를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감하고 서로가 공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호산입니다. 오늘 여기에 출품한 작품은 우연의 지배의 소네트입니다. 그래서 대전제가 우연의 지배이고 부제로서 소네트인데, 소네트는 셰익스피어가 154개의 시죠. 소네트 형식의 시를 만들었는데 기본 모토는 거기에서 가져왔고요. 저희 작품에서 드러나는 표현 방식은 보시다시피 여기에 문자하고 나무하고 철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에 대한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어서입니다. 문자가 만들어졌을 때 문명이 확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철이 처음에 발견됐을 때 발달했습니다. 문자에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소네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랑의 노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에 나무가 오브제로 쓰여 있는데 나무는 자연에 대한 문제, 생명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상징화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상현 작가입니다. 저는 제 작품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탐구를 하고 있고요. 저의 작품은 어떤 부분에서는 슬픔을 말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감정의 어떤 이 희노애락, 그러니까 행복이나 노여움 이런 것들까지도 다 담을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작품을 색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 접목하여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어떤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색을 한 15겹에서 10겹까지 이렇게 색을 마르고 칠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색을 쌓아서 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벗겨내는 작업을 반복해서 어떤 이 색의 조형의 형태로 작품을 마무리 짓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양화가 김선영입니다. 빛의 경로위에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 뒤로 빛이 통과하지 못해 생기는 어두운 부분, 그림자 작업을 하면서 어두운 운명이 사회적 흐름이나 내면적 심성과 공감되는 면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무관심에 대한 외로움, 고독함, 자아에 대한 두려움과 갈등을 느끼면서도 그림자 사이에 두려워진 밝은 빛이 결코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긍정적 사고의식으로 내면의 비상구 같은 역할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음영 사이에 단조로운 무채색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색채가 흐르고 있음을 감지하면서 그림자가 아닌 빛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희망적 표현에 더 가까운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속공예가 김영광입니다. 저는 그로테스크 미학이라는 기괴한 낯선 추함의 의미를 가진 미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예 작업이나 오브제 작품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타자의 욕망이라는 작업은 인간의 욕망을
공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항아리라는 소재에 표현한 작업인데, 모든 인간의 욕구나 욕망은 타자로부터 비롯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욕구나 욕망을 직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성기를 형태로 모티브로 한 요소들을 항아리에 넣어서 표현해 봤고요. 이쪽에 보이시는 뚜껑은 성기의 형태를 하고 그 밑에는 인간의 얼굴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뚜껑이 덮였을 때 인간의 얼굴이 내부를 바라보는 모습을 연출하여서 인간의 근원적 욕망에 대해서 성찰하는 모습을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의정부 사는 김영권 작가라고 합니다. 이번에 봄빛 작품들을 2점 출품했습니다. 재료는 혼합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지구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봄은 변화없이 힘차게 돌아온 것에 대한 감회가 깊었습니다. 이 자연의 힘에 대해서 역동적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저는 작가 김유중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작품 2점은 나의 하늘 이야기라는 시리즈로 시간과 기억을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수 없는 날 하늘을 바라보면서 미지에 대한 세계에 대한 동경과 그리고 궁금증에 항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마음의 평안과 이런 것들을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에 있다라는 천원지방이라는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선조인 것이죠. 저도 이제 그 원에 대한 의미로 자연의 순환을 느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자연에 대한 순환을 통하여, 그리고 그 원의 완성을 통하여 여유와 자유로움을 느끼는 그런 시간을 만들면서 동시에 명상의 시간을 만들어가고자 했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양화 작가 김은희입니다. 저의 작품의 원래 제목은 나르시시즘 스펙트럼인데요. 나르시시즘 스펙트럼은 작품에서 표현된 강렬하고 진한 노란색이 공간과 사물에서 빛을 빼앗고 주변에서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발적 외톨이가 되는 색채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유별나 보이는 노랑의 색채 특질은 나르시시즘과 같기도 합니다. 삶의 모든 요소에는 정서적 발림과 뉘앙스가 있듯 나의 이모션, 상태를 아는 일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불안과 우울 그리고 욕구와 같은 내면의 생경한 감정들에 익숙해지고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믿음의 주문을 거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자기를 향한 발걸음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작품을 만들어 봤고요. 스펙트럼 안에서 색채와 질감의 표현 방법을 회화적으로 풀어낸 작품이기도 합니다. 전 서양화 작가 김인화입니다. 여기 설악산하고 연밭을 주로 해서 냈습니다. 설악산을 종조하다가 마당야에서 한 묵었었는데 눈이 넘어와가지고 거기서 2-3일간 산속에서 묻혀서 나오지 못한 적이 있어요. 그 30-40년 전에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요 최근에 다시 한번 사진 한 장이 있길래 한번 거기다가 몽타주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가 좀 몸이 안 좋을 적에 태릉 연밭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새벽에 하니까 아침에 햇살이 돋으면서 저 연꽃이 물속에 잠겼다가 펑펑 튀면서 소리를 내면서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생명력이 있구나 싶어가지고 거기다 진짜 생명력을 넣기 위해서는 거기다 물방울을 넣어서 생명력을 넣고 정적인 것보다는 동적인 것도 넣자 싶어가지고 잠자리도 이렇게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물음표 느낌표 화가 김프로다입니다. 이번 작품은 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작품들을 QR코드 다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해해서 작품화
형상화시킨 그런 작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삶이 그러하듯이 엄마 뱃속에서도 느끼고 다시 또 자라면서 많은 질문을 하고 다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우리 삶이고 생이구나 하는 한 테마를 삶을 가지고 이번에는 형상화 작업을 했습니다. 느낌도 무수히 많은 파편이 있고 조각이 있는 것처럼 또 물음도 그러한 거죠. 이 작품은 그러한 내용이고요. 여기 작품은 QR코드로 우리가 살아가는 정보, 유전자적 정보라든지 생년월일이라든지 사회적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해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거를 저용화시켜서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많은 질문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작품을 형상한 작품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성호라고 합니다. 저 작품의 지금 출품한 두 점은 제 작품의 그 얼굴 시리즈의 두 작품을 출품을 했습니다. 하나는 비어진 얼굴, 그 복잡함이 비움으로 해서 그 안에 자유로운 새 한 마리를 상징적으로 넣어서 그런 어떤 비상하고픈 어떤 새의 마음을 표현을 했고요. 또 하나의 작품은 그러한 복잡하고 무거운 부분들이 머리 위에 올라가 있음으로 해서 실제도를 이제 가짜처럼 캐스팅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의 생각이나 잡념들 이런 부분들도 다 마음속에 있고 마음의 그 컨트롤 또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무거움이 될 수도 있고 가벼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싫지 않은 허구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자 무거운 생각이라는 어떤 작품을 표현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파마프 2021에 참여하게 된 작가 박상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 작품은 이미지 프로세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관점과 웨이브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관점에서는 사물이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때로는 나비, 때로는 어떤 참새라든가 여러 가지 형상이 있을 수 있는데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보여질 수도 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방식이고요. 또 웨이브라는 거는 물고기라든가 나비라든가 어떤 날갯짓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움직임에 속해 있는 그 파동, 보이지 않는 유형의 파동을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보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고자 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미지 프로세스라는 거는 의미 변환의 재해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양화가 박태광입니다. 2021년 파마프에 저는 작품 두 점을 출품하였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가을의 만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은 유울의 초입이라는 작품인데요. 유울의 초입은 내가 머릿속에 있던 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뛰어놀던 동산을 그리면서 이건 전체적인 사생으로 또한 그 상상으로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은 그 산속에 여행을 하는 시골길에 아주 이래 마을에 아주 깊은 산속에 있는 마을 속에 시골 버스가 비포장도를 가는 시절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은 저는 나이프로 이 그림을 굉장히 두꺼운 임파스트적인 작업으로 그림을 완성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각가 박한웅입니다. 이번에 제가 출품하게 된 작품은 마주보기 2로 이태리 대리석과 세계 곳곳에서 구입하고 준비한 석재들을 중심으로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머리를 표현한 각양각색의 석재들은 사각으로 제작해 줄을 맞춰 작업하여 마치 가을 아래 휘날리는 망국기를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왼쪽 머리는 그냥 심플하게 처리하여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작품의 주제는 나와 세계가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작품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 자가격리는 자가격리를 하면서 겪은 외로움과 고통, 우울증을 중심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산속에 구름이 걸려 혼자 외로이 떠 있는 그런 심정으로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양화가 박현정입니다.
이번에 제가 출품한 작품은 꽃을 주제로 한 그런 작품인데요.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사해주는 작품들이 꼭 그 아름다움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아픔이나 또는 고통에 대해서 제가 표현한 작품들이에요. 그 세상의 아름다운 꽃들이 흔들리면서 피어납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으면서 피어나기 때문에 그 인간들의 삶에도 연관되어서 사랑은 젖지 않는 삶이 없는 것처럼 사랑과 인간의 삶에도 꽃과 같이 흔들림과 젖음이라는 시련과 역경이 있으며 이를 이겨내야 한다는 메시지가 제 그림에 담겨 있습니다.